주부들이 가장 바쁠 때예요, 지금이. 주부들이 가장 바쁠 때. 저도 아마 아메 일을 안 했으면 지금쯤 막 오늘 막 장 보고 뭐 밤 까고 뭐 대추 사드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 내일은 어떻게 보낼 거냐면 음, 제가 내일 요번에 명절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가족들하고 아울렛 가자 그랬어요. 쇼핑하고 저녁 먹고 오자 그랬습니다. 점심 먹고 오자고 얘기를 지금 단톡방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내일은 좀 돌아다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7개월 만에 쓴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 끝까지 잘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늘은 또 사업 설명이고 이 자리에 오신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 여기 오프라인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본인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시작할까요? 예, 예. 네, 쉽지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성공은 사람들이 바빠서 못한대요. 왜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바쁜 날 여기 못 오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학 책에 보다 보면 성공은 왜 못하나요? 그랬더니 성공은 바빠서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바쁘지 않아서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서 나고 자라서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60평생을 살다 보니까 원주에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가 저 하나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30만이 넘는 인구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하나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메이 제품 쓸 소비자들 엄청 많고요. 회원 가입할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하여간 이 비즈니스를 잘 들어보시고 알아보시면 정말 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 뭐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이 자리에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한 가지만 얻어 가셔도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여간 시작하겠습니다. 음. 아, 우리가 왜 항상 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기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30대 초반에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나의 인생 스토리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죠, 여자들은. 근데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20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러면 저희 세대는 어, 거의 여자들은 거의 70% 80%가 대학을 안 보내던 세대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한 세대거든요. 직장 생활을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3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왜 결혼 얘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시댁하고 저희 친정하고 5분 거리였어요. 시부모님하고 저희 친정아버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 하여간 이렇게 소개로 해서 이렇게 만나서 24살 그냥 약혼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뭐 연애를 뭐 했냐고 연애도 안 했어요. 그냥 화실에서 그림 그리다가 잠깐 만나서 그냥 뭐 한 두세 달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더니 약혼식을 바로 시키더라고요. 그들이 결혼까지 시켜 24세 결혼했는데 그 왜 24세 결혼하면 뭐예요? 바로 애가 들었으죠. 그죠? 그래서 애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러고 잘 살았어요. 저도 그게 인생에 정말 최고인 줄 알았어요. 결혼이 내 인생에. 그리고 저희 세대만 해도 여자들이 돈을 벌던 세대가 아니에요. 일단 결혼이라는 걸 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정보부 예전에 동해물산이라 그랬거든요. 거기 취직을 해서 3년을 다녔는데 그냥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바로 그만둬야 됐으니까 그때는 은행 다니던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제 이제 친한 그때는 이제 상고를 졸업하면 거의 뭐 강원은행, 주택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 다 취직이 됐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이 다. 그래서 창구에 가면 제 또래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한 친구가 있는 거 아세요? 결혼식을 올리면 일단 직장을 그만둬야 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 옛적 얘기 같죠? 예. 이게 불과요. 35년 전 얘기예요. 저는 저희 신랑이 진짜 로또인 줄 알았어요. 일단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일단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건축공학과를 나왔는데 바로 또 취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신랑한테다가 빨대를 탁 꽂고 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요? 그게 저한테 위기가 한 번 왔어요. 31살이었고요. 아이들은 이제 어렸어요. 아이들이 어렸는데 저희 엔드 사장님이 건축직 공무원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 잠깐 있다가 저기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사문서 위조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이 공직 생활 안 하면. 뭐냐면 야 건물이 인제 저기 허가가 나고 준공 검사를 하면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담당자가 이렇게 준공 검사에다 도장을 찍어요. 근데 그 건물을 가서 보느냐? 안 봐요. 공무원은 한 3명 앉아 있고 걷는 지는 건물은 엄청나게 많아요. 현장도 안 가 보고 준공 검사 인제 다 인제 뭐 와 가지고 뭐 설계 사무실이나 업자들이 와 가지고 "아 건물이 다 됐습니다. 준공 서류를 냅니다." 이러면 인제 도장 찍어 주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창고 건물이 잘못돼 가지고요. 사원소 위주로 바로 교도소로 들어갔어요. 경찰서에서 갔다 하룻밤 자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더니 그다음 날 바로 교도소로 이관이 되더라고요. 이 제가 어떻게 됐어요? 날벼락을 맞았죠, 집안에 있다가. 중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전한 것 같아도요, 집안에 가만히 이렇게 주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행은요 거실을 통해서 들어온대요. 제가 그때 그 책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 둘을 끼고 들어 있는데 신랑이 교도소로 간 거야. 생각이 가세요? 그러면 그다음 달서부터 바로 봉급이 끊겨요. 그리고 재판을 몇 년 했어요? 3 년을 했어요 제가. 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끝났으니까. 그게 3년 걸렸어요. 만 3 년이. 그래서 사실은 복직을 한 케이스거든요, 무죄가 나와서. 근데 일단 검찰청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요, 무죄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가서 이기든 지든 변호사 비용 내야 되고요. 변호사도 정말 좋은 사람, 돈 많이 주는 변호사를 만나야지 가서 무죄로 나올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지방에 있는 헐만 변호사 만나잖아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사서 그때 돈으로 1,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1,500만 원이면 90 년대 89년 이쯤에 1,5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한 달 저희 신랑 공무원 공부비 50만 원이 다 뛰고 50만 원이 안 될 때였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안 되겠다. 이래고 애들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유시장 2 층이라는 곳에서 뭐를 하냐면 아동복 가게를 시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91 년도 그게 5월 달이었거든요. 아동복 가게를 오픈한 게 잊어먹지도 않아요. 한국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예. 몇 월 달이요? 5월 달이요. 봄에 봄을 지나고 나서 저희 신랑이 그러고 나서 '내가 아동복 가게를 해야 되겠다.' 이래 놓고 가서 자유상가에서 아동복 가게 계약을 했죠. 그때만 해도 인제 권리금도 막 붙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아동복 가게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신랑이 한 달에 저한테 얼마 갖다 줬다 그랬어요? 의료보험료 띄고 연금 띄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돈 갖다 줬거든요. 그거 가지고 7만 원짜리 제가 재형저축을 들었었어요. 근데 가게를 가서 차렸는데 한 달에 제가 월 1,000을 버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동복 가게 이렇게 장사를 하면 뭐라 그랬냐면 장사꾼이라 그랬어요. 자영업이라고 안 했어요. 아니 왜 가서 장사를 해. 어디 직장을 다니지. 막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엄청나게 할 때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어땠냐면 친정아버지도 공무원이죠. 저희 시아버님도 학교 선생님이시죠. 외삼촌들이 다 뭐 경찰관, 교육계 공무원 뭐 다 이랬어요. 다 주변이 시댁 친정이 다 교육 공무원이니까 제가 장사하는 걸 탐탁하게 했어요? 아니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서 가게를 계약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카드도 없었을 시절이라서 돈을 쓸어 모으는 거예요. 하루에 300만 원씩 팔아요, 옷을. 300만 원씩 하루에 일일 매출이 300만 원. 그럼 150은 남거든요. 50%는 남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러면서 내가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서 자영업을 만 8 년쯤 했을 때 IMF라는 게 왔어요. 그게 97 년도 말이었거든요. 그때 인제 위기가 또 한 번 온 거예요. 제가 인제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97 년도 말에 뭐를 했냐면 코스닥이 상장되는 걸 알고 주식에 손을 댔어요. 증권을 했어요, 증권. 그때 현대증권이 유일하게 에이도로에 있었는데 증권회사 가서 아침에 가게 나가기 전에 증권회사 가서 계좌를 두고 그때 저기
한솔 CSN 주식을 샀어요. 그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자마자 3개월 동안 상을 쳐서 갔어요.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주식을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알았어요. 그게 97년도 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아 안 되겠다. 한 우물을 더 파야 되겠다.' 생각해서 경매를 또 다녔어요, 경매를. 아동복하면서 현대증권에 갔다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법원에 가서 경매장을 갔어요. 쫓아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 경매장에 가면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거기 다 60대 넘은 아저씨들만 오세요. 근데 저는 뭐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 후반이었어요. 가면 저는 완전히 새파란 새댁이에요, 그 경매장에 가면. 근데 거기서 정말 저희 신랑의 친구분을 만났어요. 사업을 하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하는 친구를 그 경매장에서 만났다니까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종원 엄마 이런 데 오는 게 아니래요, 여자가.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자유상가 2 층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 옆에 건물이 경매에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날 경매장 첫 간 날 경매 그 일지를 쓸 줄 몰라 가지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받아 가지고 서류를 받아서 "내가 이 가게를 사고 싶다." 그럼 경매 일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타경 쓰고 뭐 이렇게 쓰고 가격을 내가 인제 사고 싶은 가격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가가 하나에 매매가가 막 평당 500만 원 있어요, 평당. 그러면 10 평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15 평이면 1억 5천 이거든요. 1억 5천 짜리를 50%에 쓸 수 있는, IMF 터지고 나서요. 경매 물건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IMF 터지고 나서 한 달 1년 있다가 원주에 있는 상가라는 상가에 다 경매가 붙었었어요. 돈만 있으면 쓸어 담겠더라고 그때. 그래서 제가 가게를 이때 3 칸을 샀어요, 경매로. 제가 1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동복 자영업 했죠. 증권 알게 됐죠. 경매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경매도 내가 가서 배웠냐고요? 아니요. 현장에 가서 그냥 직접 그 사람한테, 우리 친구 그 신랑 친구한테 내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물어봐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냈더니 나한테 바로 떨어지더라고.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호명을 해요,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그럼 제 거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경매 물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게 3 칸을 샀다니까요. 돈 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가 왔어요? 아메이가 온 거예요. 그게 2001년, 어 한 2000 년도쯤인 것 같아요. 2000 년도쯤에 저희 가게에 단골로 다니던 엄마가 와서 나한테 자꾸 아메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아메이를 시작했는데 치약을 팔아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치약 20개 좀 가져와 봐." 내가 이랬어요. 안 팔아 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골 엄마였으니까. 그리고 인제 "라면도 좀 가져와 봐. 더블 X도 가져와 봐. 비타민 C도 가져와 봐." 내가 이랬어요, 그 엄마한테. 그랬더니 그 엄마가 회원가입을 해 달래요. 근데 진짜 회원가입해 주기 싫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암에 대한 인지도가 안 좋아서 뭐 다단계니 피라미드니 하다 망했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안 해 주고 싶었는데,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을 하죠.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통장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제 해서 주고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물건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마를 통해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이렇게 잘 되던 때가 아니에요. 폴더폰 시절이었고, 그래서 인제 물건 구매를 했는데 그다음 달에 제 통장으로 8,040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아본 거예요. '내가 치약을 샀는데 내 통장에다 돈을 넣어 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8천 원이.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통장에서 한국아메이하고 8,040 원이 들어왔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이 통장 아침에 가게 나가면서 그 돈을 찾았으니까 그 돈을 받으러 오라고."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뭐만 했어요? 그냥 마트 가서 치약만 산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돈이 뭐가 들어왔어요? 8,040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그 엄마가 불이나게 우리 가게로 왔죠. 우리 가게 뭐 거의 일 주일이면 2번씩 놀러 오던 엄마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 먹재요.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2,500 원인가 2,000 원인가 일 때예요. 그래서 그 첫 보너스를 가지고 그 엄마하고 둘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세미나를 가자고 초청을 했어요, 그날 봐서. 근데 그거 안 가고 싶은데 뭐라 그러냐, 알아보고 싶잖아, 이 8,040 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 엄마를 따라서
그 달에 있는 세미나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미나에 갔다가. 이거 이상하네. 아메이 가서 알아봤는데 유통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제가 뭐 했어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꿰뚫고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영업을 10년 해 봤고 주식도 해 봤고 경매도 해 봤잖아요. 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좀 알아보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본금이 일단 안 드니까. 요즘에 아동복 가게 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최소한 1억 5천 원 있어야 돼요. 가게 가서 내가 얻어야 되고요. 월세 내야 되고요. 권리금 내야 되고요. 아니, 권리금은 안 줘도 물건값이 보통 한 요즘에 아동복 가게 하려면 한 6-7천만 원 든다더라고요. 막 주변에서 아메이를 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저희 친정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때 이제 원주시청에 과장님으로 계실 텐데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모임에 가셨다가 내 얘기를 들은 거야. 아니, 그 일산동, 뭐 일산동에 저희 집이 일산동에서 오래 살아 가지고 그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일산동에 이제 그 시청 과장님 댁이라고 이렇게. 저희 그리고 친정 엄마가 워낙 사람 한 데라도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해 가지고 저희 집에 엄청 많이 친목회원들이 모였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이 집 큰딸내미가 아메이를 한다며." 이렇게 된 거야.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실 때니까 집으로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가게로 전화해서 당장 저녁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친정집에. 그러면서 나보고 아메이를 그만두래요. 그래 놓고 나서 그래 가지고 친정아버지가 그날 싸우고 와서 내 2년 동안 친정집을 안 갔다니까요. 저희 시댁하고 친정하고 몇 분 거리라 그랬어요? 5분 거리인데 안 갔어요. 저희 신랑 엄청 반대했어요. 집에요, 접시가 하나도 안 남아 놨었어요. 찬장을 확 열더니 저녁에 술 먹고 들어와서 열더니 아메이 한다고 거실로 그냥 다 두드려 깨는 거야,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인제 큰애가 그때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나 하여간 이래요, 저희 시아버님한테. 그래서 아버님이 와서 이틀 밤을 주무시고 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주변에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뭐 했어요? 그냥 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에메랄드만 되면 두고 보자. 내가 이혼한다.' 이랬어요, 진짜. 마음을 그렇게 먹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어 제가 거기서 본 게 이거였어요. 세상이 변한다는 걸 본 거예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 농경사회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을 가진 지주들이 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쌀더미가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는요. 농사를 이렇게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쌀을 만약에 100 가마를 했으면 주인집에 80 가마를 갖다 줘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또 세상이 바뀌어서. 요즘은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 밖에 못 받아요. 예, 농사 짓는 사람이 먹고 살게끔 돼 있어요, 요즘엔요. 세상이 바뀐다는 거는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래요? 의식기술 사회라래요. 이때는요. 뭐가 성장을 한다래요? 네트워크예요.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이 나온 데이터 속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던 시대는 어떠냐면 2020년 2000년도였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저한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 그래.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의료업도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인제 그때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개인들이 점점점 힘든 시장이 온다는 거를 저는 벌써 2000 년도에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지만 저는 알고 있는 내가 꾸준히 이거를 지켜나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 시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본 책이 이 프로슈머의 이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 1979년 80 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이게. 이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 책이에요. 프로슈머라는 책을 그때 봤고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보면 다 보시지만 이게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은 전부 다 두껍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나중에 쓴 게 인제 이 부의 미래, 이 제3의 물결보다 이 부의 미래가 쪼끔 더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약에 사 보신다 그러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은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는 이 두 책을 다 보면서 '아, 부의 미래가 쪼끔 더 쉽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이거는 벌써 저기 80 년대만 봐도 잘 이해를 못할 때예요. 그래서 한번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앞으로 세상의 흐름을 알려면 이 정도 책은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메이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63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 있는 지 63년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 이 아메이에 대한 가치를 보셔야 돼요. 이 아메이에 대한 가치를 보시지 않으면 중간에 흔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아메이에 대한 가치를 지금부터 쪼금씩 얘기할게요. 이 회사의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가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인데 저희가 이제 3월 3일 날 리더십 보너스라 그래서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회사가. 만약에 일반 보험회사나 뭐 이런 데 가면 보통 이제 내가 인제 보험회사를 다니면 혼자만 보내줘요, 여행을. 근데 여기는 가족 동반을 시켜요. 그게 틀려요. 근데 저희 배우자가 저희 남편이 아메이 사업을 안 해요. 근데 다이아몬드 세미나도 저희 신랑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를 한 회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지금은 아메이를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요번에도 저기 다이아몬드 세미나 호주로 갔는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 회사나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자유가족 희망 보상. 여기서 마지막 보상요? 저는 어느 회사보다도 보상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뛴 것 이상으로. 요즘은 제가 사실은 6 개월 동안 정말 사업을 잘 못했어요. 병원에서 거의 한 달을 들러 있었죠. 못했어요. 근데도 제 통장에 다박다박 들어오는 돈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이 생필품의 위력이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연금 같은 돈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정말 느끼는 한 달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계 이 직접 판매 기업 중에서 세계 1 위라 그랬어요. 1 위를 2 위가 따라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1 위하고 2 위는요. 이 격차가 흔한 말로 말해서 이렇게 쪼끔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 위서부터 12 회사 매출을 다 끌어서 2 위서부터 12 회사까지 매출을 다 끌어올려도 1위 회사를 절대 못 따라와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2 위를 달리고 있어. 쪼끔 있으면 너네를 뭐 따라잡을 거야?" 아니요. 왜 그러냐 이 역사는 절대 못 잡아와요. 못 따라와요. 63 년이라는 회사를 앞으로 이게 63 년을 다른 기업보다도 빠른 회사인데 따라오겠어요? 그 가치나 이런 철학은요 못 따라와요. 저는 장담하거든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22년 하면서 정말 '그런 거는 넘버 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창업자가 쓴 책인데요. 저는 다 봤어요. 처음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을 보고 자본주의가 이게 더불어 산다는 걸 이해를 못 했죠. 근데 인제 이 창립자 두 분의 여기에서 가치를 이 창립자가 이 아메이 회사를 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이 책에 다 나와 있고요. 너무 좋은 말만 나와 있어서 어느 때는 여기에 보면 강력한 10 가지 말 있죠. 여기에 다 무슨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왜. 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얘기 이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 저희가 인제 요즘에 A7070 70 일간에 우리가 인제 하는 활동을 이제 파트너들 몇 명하고 제가 70 일간 그거 바디키 먹는 거 이렇게 우리가 식품 먹는 거 이런 거를 해서 올리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0 일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요 일반 사람들도 보는 책이에요. 서점에 가면 있고요. 한번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번 어 기회가 되시면 보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태어난 사람이 글만 읽으면 전 보라고 얘기를 해요.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경영 정책이 있어요. 저는 이 첫 번째 환경 우선주의를 이 회사에서 채택했다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아이들 둘 키우는 엄마였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강물이 굉장히 왜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문막 성곽에서 맨날 목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들어가려면요 못 들어가요 지저분해서. 근데 이 회사는 벌써 63년 전서부터 환경을 우선시했다. 환경 제품이 아니면 이 회사는 절대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직도 안 파는 제품이 있어요. 미국 아메이도 안 파는 게 있어요. 술하고 담배는 안 팔아요.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아요. 예. 환경 우선주의고요. 두 번째가 품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아메이 치약 좋아. 아메이 비누 좋아. 아메이 로션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 우선주의는 뭘 말하느냐면 치약을 써 보고 90일 이내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라는 거예요. 100% 환불을 해 준다는 조건이에요. 이게 소비자 우선주의예요.
그리고 원주에 있는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다는 건 직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총판이나 도매점이나 소매점이나 이렇게 줬으면 원주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저한테 여기까지 기회가 왔겠어요? 근데 저는 뭘 받아들였어요? 저는 정보라는 게 왔을 때 귀를 열고 듣고 마음을 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메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1 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only one이다. 어느 회사도 따라오지 못해요. 이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가치는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변해 가지고요. 환경 제품을 팔다가도 '아 우리가 돈이 좀 된다.'라면 바꿀 수도 있는 회사예요. 그죠?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거를 63년 동안 지키고 왔다. 근데 인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더 베스트라 그랬어요. 살면서요 80% 의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80% 의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을 알고 있대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가서 "너 혹시 아메이 치약 써 봤어? 너 아메이 로션 써 봤어? 너 혹시 아메이 제품 중에 뭐 써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했던 건 뭐냐면 초창기 때 아메이를 처음에 만났을 때 카달로그 100 불을 샀어요. 100 불을 사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뭐라 "나 아메이 열심히 할 거니까 제품만 써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너 아동복 그 잘하던 거를 왜 그만두려 그러냐." 그때 이제 권리금을 붙여서 제가 넘겼거든요. 막 제 비전을 보고 바로 정리를 했어요 저는요. "내가 3 년만 고생하면 되겠겠다." 이랬어요. 지금 80%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메이 제품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요즘 최근 1년 동안에요. 45%의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에 대한 거를 권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아메이 제품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가서 설명만 잘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아메이 별거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아메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퐁퐁 예를 들면 DC 드랍스를요 얘네 건 희석을 해서 써야 돼요. 원액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LOC 100대 1로 희석하는 거 아세요? 100대 1로 희석해서 쓰셔야 돼요. 예. 물이 90이 들어가면 원액은 10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품이 뭐 여기에 보면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 중에서 여기 치약 나오죠. 이스프링 정수기. 우리나라에서만 이스프링 정수기가 판매 1 위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판매 1 위예요, 정수기가. 유일하게 미네랄을 나오는 정수기가 아메이 정수기거든요. 이스프링이거든요. 이스프링이 뜻이 뭐냐면 옹달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브랜드 세계 판매 1 위는 프로틴.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게 프로틴이더라고요. 가서 만나면 "저 프로틴 4통 주세요." 뭐 이래요.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메가 3도 세계 판매 1 위예요. 더블 X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인제 처음에 아메이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먹었던 영양제가 더블 X였어요. 제가 다른 데 거 종합 영양제를 먹다가 더블 X가 사실은 싸서 사 먹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더블 X 한번 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 세트니크 중에서 이 L400을 요즘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이게 중간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인 제가 왜 영락없이 아버지 닮았는지. 먹는 것도 아버지 닮았죠. 체구도 비슷해요, 친정아버지랑. 그래서 희한하더라고요. 머리 빠지는 것까지 똑같이 닮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염색을 안 하셨거든. 근데 저는 40 살서부터 염색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L400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이랑. 그리고 인제 요번에 저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보상 판매 이제 들어가요. 어 어 공기청정기 진짜 집에 갖다 놓으면요. 냄새가 정말 안 나요.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 이 누트리라이트가 왜 좋으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농장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OEM 방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 제품 더블 X 이런 거는 농장에서 직접 풀떼기를 심어서 재배를 해서 얘네들이 갈아서 농축액을 시켜 가지고서는 나오는 게 더블 X, 비타민 C, 뭐 프로틴 이런 걸 그렇게 농장을 통해서 직접 제조하고 얘네들이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원스톱 쇼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ABO들한테 공부를 시켜 가지고 우리 ABO들이 가서 설명만 해 주면 돼요.
근데 요즘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카다라고 갖다 놓고 "야 너 필요한 거 써." 그러면 더블 X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진짜. 예전에 내가 피곤했을 때 먹어 봤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친구들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농장이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저는 어 가본 데가 중국 우시 가 봤고요. 미국 에이다 본사도 당연히 가 봤죠. 4번 가 봤어요. 그다음에 이 우바자라 농장이 브라질에 있다라는데 지난주에 사실 제 브라질 친구가 왔다 갔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와 가지고 한 달 있다 갔는데 잠깐 만났어요. 원주에 와서 자기 엄마가 있어서 잠깐 한 하루 만나고 갔거든요.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저 우바자라 농장은. 정말 리더 사장들 몇 분은 갔다 오셨거든요 여기를. 근데 진짜 오지래요. 너무 멀고요. 정말 포장도 안 돼 있는 도로를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될 정도래요. 예. 얘네는 농장 주변에를요 아스팔트를 안 깔았어요 오염이 될까 봐. 그 아스팔트 빗물에 그게 오염이 될까 봐 안 깔았어요. 정말 이 우시만 가 봐도 인제 이게 인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혔거든요. 근데 인제 코로나 풀리면 우리 그룹에서 아마 또 프로모션 할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이 우시를 1 년에 한 번 가는 걸 계속 우리가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농장 이게 인제 상해에서 한 우시까지 한 거의 버스로 한 2 시간 정도 타고 가면 돼요. 예 있고요. 더블 X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양제죠. 종합 영양제. 만약에 내가 칼매 뭐 따로따로 먹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더블 X 한 통만 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정수기, 그다음 홈케어, 퍼스널 케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아메이 빨래 세제 좋은 거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번에 요 퀸냄비가 바뀌어요. 요 퀸냄비가 바뀌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직 저도 못 받았고 16일 날 아마 다이아몬드들한테 5 세트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나 봐요. 먼저 들어온다고 오늘 공지가 떴더라고요. 음. 근데 이 제품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꾸시면 반품하시면 돼요. 반품하는 거 어렵냐고요? 아니요. 택배로 그냥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 분당 여기서 인제 가까운 데가 강릉 아니면 분당이에요. 거기엔 반품 창구 있거든요. 직원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처음에 더블 X를 제가 반품해 본 사람이에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왜요? 제가 아동복 가게를 했기 때문에 이 반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동복을 만약에 여름에 장사를 하다가 가을 물건 할 때 반품 가잖아요. 싸워요 가서. 도매시장 가서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반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이 일반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근데 반품을 해 준다는 거야. 궁금하잖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더블 S를요 먹지도 않고 집에다 반을 쏟아 놓고요. 반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 현금으로 주고 샀거든요.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던데 통장으로. 그때 카드로 안 주고 현금으로 샀는데 3 일인가 있다가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더라고. 영수증을 하나 쓰더니 집에 가서 기다리시래. 통장 계좌번호 갖다 쓰니까 바로 글로 들어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뭐 진짜 반품해 주네? 그다음서부터 의심도 안 했고요. 무조건 100% 믿었어요. 예. 사실은 제가 더블 X를 반품해 보고 믿음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치약을 한 반 쓰고 갔다가 반품 한번 해 보세요. 좋아요. 음. 우리가 쓰던 거를 어떻게 가서 반품을 해요? 한번 해 보시라니까. 예. 그러면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아메이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이 저 밑에 있다면 한번 아메이를 하려면 일단 더블 X는 드셔야 돼. 왜요? 건강하셔야 돼요. 저도 저도 저희 인제 집안 내력이 뭐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가 간이 안 좋고 저희 시댁 쪽이 인제 위하고 폐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이렇게 이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간 보호제만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심장이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예. 건강해야지 매력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매력이 있으면요 돈은 따라서 와요. 이게 순서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아메이에 대해서 지금 아메이가 지금 미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지금 우리 ABO들을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계 속에서 미팅만 참석하시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소득의 경쟁력이 뭐냐면 정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치약을요 누구나 써요. 요즘엔 태어난 아기도 양치질 해 주는 거 알죠? 얼마나 그 속 맞은 엄마들인지. 이두나기 전에 벌써
양치질부터 시키더라고 손으로 엄마들이. 그리고 유별나. 나도 지금 손주, 손녀를 우리 딸이 요즘에 키우는데 내가 먹던 숟갈로 뭐 입에다 집어넣으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응? 어? 정년이 없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20년을 해 보니까 이만한 수입이 없더라고. 연금 같은 수입이 늙어 죽을 때까지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장과 비례하는 특별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제 곧 발표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브론즈 빌더 핀을 놔서 30% 보너스를 업해 주는 프로모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돈 내고 여행 다니시지 말고요. 아메이 그냥 열심히 해서 아메이 열심히 하시면 그냥 여행은 따라와요. 저도 만 2년을 했더니 그다음서부터 제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갔던 여행이 코타키나발루였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제가 에메랄드가 됐으니까. 플래티늄,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한 방에 갔어요. 갔는데 그게 첫 여행이었어요. 코타키나발루 갔는데 막 이쪽에서 막 바쁘다가 그냥 여행을 딱 갔는데 놀러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야. 여행을 갔는데. 근데 저희 신랑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만나던 신랑이 여행 간다 애들이 맨 처음엔 안 따라간대요. 그래서 그럼 오지 마세요.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행 전날 술을 먹고 와가지고 나 내일서부터 영 갈래 했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따라왔어요. 여기에서 상속 있죠? 저는 사실은 여자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 상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일반 사업이 상속해주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상속이 있긴 있죠. 대기업들. 이건희가 죽으니까 이재용이가 아는 이런 건 상속이 되죠. 예? 그래서 말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상속해줄 게 없어요. 부동산 상속요 자식 망치는데 1순위예요.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계 속에서 와서 사람이 돼가잖아요. 상속해줘도 문제 없어요. 상속세도 또 안 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만 5억을 냈어요. 예. 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면 일반적인 유통 경로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이렇게 단계를 거쳤어요. 이거는 아시죠? 왜요? 우리 세대에는 이 소매점, 집 앞에 있는 소매상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 현재 깡그리 바뀌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생기면서 소매점 이게 중소자본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요즘에는 아파트 입구에도 뭐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GS25, 뭐 세븐일레븐, 편의점들이 몽땅 한번 가만히 보세요. 중소자본이 있나? 없다니까요. 대기업들이 지금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간편하니까 그냥 GS25 가서 물건 사는 거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가서 누구 좋으라고 대기업 좋으라고 지금 열심히 쇼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신랑이 삼성을 다녀. 근데 삼성 이마트 가가지고 또 뭐예요? 한 달 본거면 다 갖다 주잖아. 왜 그거는 억울해하지 않는지 넌 이해를 못 하겠어. 에? 근데 그 돈이나 다 쓰면 몰라. 또 마이너스까지죠. 또 빚까지 내. 그래서 또 부부싸움에 이혼하네 만회해. 제가 요즘에 그런 사람 봤거든요. 신랑이 삼성을 다녀. 근데도 맨날 빚이야, 맨날. 여자가 가서 빚져가지고 오는 거야. 뭐 요새 이혼하니 만회해요. 예.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63년 전서부터 직접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주에 있는 나 같은 사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그냥 직접 이걸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해요. 내가 회원가입만 하시면 돼요. 근데 회원가입 안 하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나 언니 회원가입은 안 할 거야. 근데 사업 얘기할까 봐. 물건만 쓰겠대. 난 그럼 땡큐지.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너 회원가입해야지 너한테 도움이 돼. 너 왜 그렇게 해? 아니 너한테 보너스를 준다는데 왜 그러냐 이랬더니 언니 나한테 회원가입 얘기하려면 오지도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회원가입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안 해요. 네. 사업을 이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 사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아,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와서 회원가입 얘기해야 되겠다. 너 물건 못 쓸 건데? 이러고 와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네. 다이렉트 셀링은 직접 판매다. 직접 구매를 하시면 된다는 소리고요. 정수기도 이제 제가 이제 아메이 정수기를 쓰기 전에 웅진 정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물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산성물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알칼리수를 먹어야 되고 나서 이제 정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제를 바꾸고요. 마지막에 바꾼 게 제가 뭐냐면 이 아티트리 제품을 맨 마지막에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아메 화장품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쓰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바꾼 게 사실은 화장품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소비가 수익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필요한 제품을 처음에 바꿔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집에 타사 제품이 있으면 브랜드 체인지 당연히 하셔야죠. 그죠? 예. 그러면 소비를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소비만 하지만 누군가는 소비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프로슈머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소비만 하지 말고 너도 수익화 시킬 수 있으니까 돈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명예욕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야, 내가 그거 뭐 돈을 그거 뭐 바꿔 쓴다고 돈 몇 푼이나 벌겠어. 뭐 이런다니까요. 근데요, 대기업들은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삼성은 맨 처음에 뭘로 큰 줄 아세요? 설탕으로 큰 회사예요. 설탕이 비쌌어요? 예, 설탕 밀가루로 큰 회사예요. 그럼 현대는? 현대는 맨 처음에 쌀 장사했어요. 뭐예요? 생필품이에요. 누구나 먹어요. 예. 그럼 롯데는? 이게 롯데는 껌은 누구나 씹어요. 근데 싱가포르 가니까 껌을 못 씹게 하대. 깜짝 놀랐어요. 싱가포르는 껌도 수입을 안 해요. 그 나라 자체. 편의점에 가도 껌을 안 팔아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 그러니까 나라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 껌을 씹다가 어디다 이렇게 탭 뱉죠. 그럼 거기는 호텔이고 호텔 입구고요. 껌 뱉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뛸라려면 어떻게 돼요? 인력이 낭비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여행자들한테도 껌을 가져오지 말라래요. 예. 그 나라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 야, 여기서 롯데가 와서 자리 잡기 힘들겠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조그만 거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아메이는 뭘로 시작했어요? 치약으로 시작했어요. 세제로 시작했어요. 근데 누구나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애들한테 가서 화장실 갔는데 너 휴지 쓰지 마 이러면 휴지 안 쓸까요? 비데를 사용해도 휴지를 써요. 그래서 한번 이제 후원 수당 비율이 여기에 보너스 비율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3%, 20만 3%, 60만 6%, 90만 120만 9% 이렇게 보너스 프로테지가 있죠. 저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보너스가 머릿속에 안 와요. 그래서 1차 보너스 저거 맨 처음에 비율표 저건 외우셔야 돼요. 저도 집에 가서 여기서 이제 사업 설명을 오늘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저녁에 스폰서한테 한 60만 원 해보고 나한테 60만 원 해보고 똑같이 금액을 막 해서 해봤더니 보너스 계산을 계속 보너스 비율표 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해봤더니 알겠더라고.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WX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금액이 있고요. ABO라 해서 ABO 회원가가 있고요. PV가 있고요. BV가 있어요. 근데 PV하고 BV는 뭐냐면 PV는 포인트 밸류예요. BV는 비즈니스 볼륨이라 그러거든요. 포인트는 PV로 잡아요. 보너스는 뭘로 준다? 곱하기 BV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PV보다 BV가 높죠. 그래서 내가 3%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너스는 더 많이 들어와요. 왜요? PV보다 BV가 배는 높아요. 그죠? PV가 4만 6천 원인데 BV는 얼마요? 8만 900원이에요. 격차가 이게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만 해도 PV하고 BV가 거의 같았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BV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BV가 거의 ABO 회원가예요.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와서 사업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저 숫자가 그래서 이제 제 소비자가 뭐라냐면 언니는 다이아몬드니까 요 가격에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8만 9천 원에 사요. 10년을 하던 아메를 30년을 하던 60년을 하던 회원가는 똑같다. 네. 점수치하고 저거는 BV 비즈니스 볼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20만 원을 써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초기 사업자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치약 비누 샴푸를 써서 한 20만 원 썼어. 근데 이걸 혼자 쓰시지 말고 이렇게
A라는 친구, B라는 이웃, C라는 동창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5만 원 쓰고 나도 5만 원 쓰고 얘는 3만 원 쓰고 얘는 7만 원 썼어. 그러면 나는 얼마요? 20만 원이죠. 그러면 3%에 대한 보너스 6천 원이 이번 달에 쓴 거는 다음 달 14일 날 들어와요. 다음 달 14일 날. 근데 보너스가 들어온 거 보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A, B, C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스폰서라래요. 스폰서도 20만 원 쓰고 나도 이번 달에 또 20만 원 썼어요. 혼자. 근데 A라는 친구도 20만 원 쓰고 B라는 친구도 20만 원을 썼어. 근데 이 C라는 친구는 지난달에 7만 원을 사더니 이번 달에는 물건을 쓸 게 없대. 그래서 이 친구를 안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매달 구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C라는 친구는 물건을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 한번 그 다음 달에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 매출이 있어요. 아메이로 총 매출이. 스폰서 나 A, B, C 인원은 몇 명이에요? 5명. 5명인데 매출은 얼마예요? C라는 친구는 안 썼으니까 80이에요. 80. 알겠죠? 80이에요. 80은 저 보너스 비율표에 보면 몇 프로가 되냐면 6%에 해당이 돼요. 6%. 6%는 4만 8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는데 4만 8천 원을 이 스폰서 사장님 통장에다 안 넣어줘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이 있죠. 그럼 스폰서 사장님 보너스를 나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을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나는 보는 거야. 나를 통해서 물건 쓴 사람은 4명이야. 그러면 60이야. 60도 6%에 해당이 돼요. 보너스 비율표면 3만 6천 원. 그러면 요 80 안에 60이 포함되어 있듯이 4만 8천 원에 3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12,000원이 이번 달에 스폰서 사장님 통장에 12,000원이 들어가요. 이 36,000원도 내 통장으로 다 안 들어와요. A한테 20에 대한 3%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6,000원 들어가요. B한테도 20에 대한 3% 6,000원. 그럼 두 명의 목소리가 12,000원이죠. 근데 C는 물건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으니까 빵이고 그냥 보너스가 안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36,000원에서 요 12,000원을 딱 빼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24,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와요. 이게 그 다음 요 달에 만약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면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냐면 A라는 친구는 6,000원의 보너스를 받고요. B라는 친구도 6,000원의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다? 나는 24,000원. 스폰서는 얼마다? 12,000원. 근데 스폰서가 나보다 회원가입을 먼저 했어요? 늦게 했어요? 먼저 했어요. 시작도 한 달 먼저 할 수도 있고요. 1년 먼저 할 수도 있고 3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아메이는 회원가입한 시작 순으로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내 위에 있지만 나보다 회원가입을 먼저 했지만 스폰서는 나 하나밖에 일을 안 한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 알아요. 회원가입할 때 후원자 아이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요즘은요, 세상에. 나는 스폰서보다 늦게 회원가입을 했고 늦게 사업을 진행했지만 나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3명을 회원가입을 시켰어. 그럼 당연히 내가 보너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작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반 다단계 같은 경우는요, 다 뭐라래요? 빨리 해야 돼. 시작해야 돼. 막 이러죠, 그죠? 아니에요. 아멘. 노력순이에요. 오늘 내가 회원가입했다 해서 늦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본인 쓰는 것만 캐시백 받는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네, 노력순이에요. 저는 이거를 빨리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저보다 핀을 항상 늦게 갔어요. 제가 첫 달에 잘했던 게 뭐냐면 아메이를 하자마자 첫 달에 49명을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몇 명을 만났냐고요? 100명을 만났어요. 딱 100명 중에서 반이 회원가입을 안 해주더라고요.
49명이 회원가입을 한 건 저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는 몰랐는데 스폰서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백부에 카달로그를 돌려가지고 회원가입을 엄청 하러 다녔거든요. 잠도 안 자고 다녔어요. 이때 어디 가서 잤는지 아세요? 신랑이 반대해서 찜질방 가서 잤어요. 찜질방 가서 회원가입 시켰어요. 왜 49명을 퍼스널로 달았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뎁스가 뭔지 이제 우리 용어인데 몰라가지고 이 퍼스널 이렇게 다 옆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49명인지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노력순이라는 걸 저는 알고 난 다음에 아, 세상에 노력하면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잘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왜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정말 인문고를 가고 싶었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으니까. 아버지가 원서를 안 써줬어요. 그래서 상고를 보낸 거예요, 저를요. 상고를 보내서 공부 잘했어요, 정말. 진짜 중학교 3년 내내 실장을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 큰딸년이 돈도 안 벌고 그냥 공부를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보내려고 저를 상고를 보낸 거예요. 저희 때는 아예 저기 상고반 이렇게 성화라고 상고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 밑에가 바로 남동생이었거든요. 제 이름이 그래서 김창남이에요. 남동생인데 남동생은 공부를 안 하고 벤질벤질했는데 걔는 과외를 다 시키는 거예요. 저는 동화전과 하나도 안 사주면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랑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있구나.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난달에 내가 첫 달에 얼마 받았어요? 6천 원 받았죠. 이번 달에 얼마 받았어요? 2만 4천 원 받았어요. 조금 더 벌어보는 건 어떻게 벌어보기 시작하냐면 제가 그 다음 달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아세요? 다음 달에 이 A라는 친구, B라는 이웃, C라는 동창, D라는 후배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A그룹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냐면 20명을 회원가입을 시켰더니 20만 원씩 쓰는 소비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400이 되는 거예요. 20만 원 쓰는 소비자 한 15명을 묶으니까 300. 20만 원씩 쓰는 소비자 한 10명을 묶으니까 200. 20만 원 쓰는 소비자 5명을 묶으니까 100이라는 매출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는 이번 달에 물건을 안 썼어요. 스폰서도 안 쓸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럼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총 스폰서로부터는 얼마가 났어요? 매출이? 400, 300. 그럼 얼마요? 700, 900, 100, 1000이죠. 그죠? 예. 네. 근데 총 스폰서로부터도 1000이에요. 근데 나로부터도 얼마예요? 1000. 그러면 나로부터도 1000이죠. 그럼 A는 얼마예요? 400. B는 300. C는 200. D는 100. 그러면 이게 프로테지가 다 나와요. 21%. 210. 21%? 210. 그죠? 여기 얼마예요? 15%. 60만 원. 12% 36만 원. 36만 원. 9% 18만 원. 6% 6만 원.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만 원을 더하면 120만 원이 되거든요. 요 210에서 120만 원을 딱 빼주잖아요. 그럼 90만 원이라는 돈이 이번 달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는 210에서 210을 빼니까 뭐예요? 제로예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정말 내가 봐도 5년 동안은 집에서 아침 먹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 신랑 출근하자마자 바로 집을 튀어나왔으니까. 신랑이 집에서 한 8시면 출근했거든요.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8시 반이면 집에서 튀어나왔어요. 신랑하고 자꾸 싸우니까 신랑 먼저 나가면 자꾸 싸우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정말 90만 원이라는 돈이요. 이 돈이 지금은요 이 정도 그림을
그리면 제가 할 때만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그림은.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 정도 그리면. 왜요? BV가 높아져서. 이 정도 그림까지만 그려놓으시기만 하면요. 아메이 재밌어요. 왜요? 이 A라는 그룹에서 이 20명 중에서 누군가는 휴지가 떨어져요. 누군가는 치약이 떨어지고요. 누군가는 비누가 떨어지고요. 누군가는 샴푸가 떨어져요. 제가 처음에 정말 잘했던 거 이렇게 해놨더니 그 다음서부터 저한테 아침만 되면 카톡이 올리더라고. 언니 내일 아침에 뭐 갖다 줘. 뭐 이런 사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니 전화번호는 알려줬어. 언니한테 전화 갈 거야. 아니면 나한테 언니 내가 지금 너 언니한테 전화를 알려주는데 언니가 전화 좀 해봐. 다 이 속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한 거예요. 보너스 설명을 이 PPT로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보셔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1000이라는 매출이 가면 SP라래요. 1000만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물리지 않고요. SP, 실버 프로듀서. 그래서 은을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래서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만드시면 저희 파트너의 파트너 한 분이 요즘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 회계년도, 올 회계년도에 코어 플러스 보너스라 해서 후원 수당 플러스 30%를 더 주는 보너스가 생겼어요. 그림을 아까 이렇게 400, 300, 200, 100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30% 캐시백을 더 줘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이게 자주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해하기가. 코어 플러스는 이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 가시면서 세 그룹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네 그룹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핀이 이제 브론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실버 프로듀서가 SP. 그다음에 골드 프로듀서. 1000만을 3번 하는 사람을 골드 프로듀서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휴나 6번이나 똑같은 거예요. 1000만을 6번을 하는 사람은 플래티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매출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루비 2000씩 하는 사람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도 이 루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루비가 되면 한 4, 500 정도 돼요, 수입이.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12달 내내 하시는 사람을 파운더스. 이렇게 두 그룹을 SP 만들고 플래티늄 만들고 플래티늄 만들면 그분을 사파이어라래요. 그래서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까지 가시면 이제 연봉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4, 500 정도 받고요. 연말 보너스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3차 보너스가 누구서부터 받냐면 3차 보너스는 에메랄드서부터 받아요. 세 그룹을 독립시키면 여행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3명만 만드시면 돼요. 연봉 한 1억 정도 되고요. 원주에서 한 1억 정도 받으면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에메랄드가 되고요. 12달 내내 이 세 그룹하고 같이 가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한 연봉 한 1억 5천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저처럼 이제 6명을 데리고 있으면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제가 작년에 연 매출이 한 45억 됐고요. 연봉 한 3억 정도 받았어요. 3억에서 조금 모자랐거든요. 예. 연말 보너스는 제가 억대를 받아요. 12월 달에 받는 연말 보너스가 에메랄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보너스까지 0.25까지 받으니까. 예. 다이아몬드가 끝이냐고요? 아니요. 수석 다이아몬드 있고요. 그 외에 더블 다이아몬드 있고요. 트리플 있고요. 크라운 있고요.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피님. 근데 이 돈이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왜요? 생필품 재구매를 해요. 혼자 하시다가 2명이 되고요. 2명이 4명이 되고요. 4명이 8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명이 되는 순간서부터 이제 가슴이 떨리는 게 와요. 10명이 한 명씩만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명이에요. 20명이 한 명씩만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40명이에요. 40명이 한 명씩만 하면 80명이에요. 그런 떨리는 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보면 신규가 매달 늘어나요, 전요. 매달. 누가 회원가입 시키는지 전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나와요. 미국 아메이에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가 도움을 주잖아요. 다른 데는 제가 아동복 가게 할 때도요, 옆에 가게 아동복 가게 차리면 내가 물건 떼오는데 안 알려줘요. 여긴 다 알려줘요. 너무 알려주죠. 너무 알려주는데도 이 사업은요, 파트너들이 다 할 것 같죠? 속에 있는 거 다 창자까지 다 내보여줘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거 그렇게 겁내하지 마세요. 다 알려주세요. 받아먹을 사람은 받아먹고요. 못 받아먹을 사람은 못 받아먹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시스템 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면요, 매출 줄어요. 그거는요, 원칙이에요. 저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돈이 나온다?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매일 출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시간 투자하셔야죠. 당연히. 돈도 안 드는 건데. 그래서 코어 보너스가 있고요. 연속 달성 보너스가 있고 창업자 성취상이 있고요. 이건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 FA 보너스가 이제 다이아몬드 보너스서부터 주거든요. 다이아몬드 수혜자서부터 주거든요. 이 창업자 성취상은요, 내 파트너들을 성장시켜야 돼요. 이 사업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창업자 FA 보너스까지 받으시면 이제 이렇게 특별한 여행을 가고요. 저도 여행 진짜 많이 다녔어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일본 갈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2024년도에 이제 4월 16일 날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한대네요. 요번에 이제 공지가 떴어요. 제가 갔다 올 거고요. 그다음에 플래티늄 이상 되면 리더십 보너스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오프라인 미팅이 굉장히 많이 안 했어요. 그동안 막 금으로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재개를 다시 시작하는가 봐요. 그리고 요번에는 뉴 파운더스 세미나를 경주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 그룹이 하는 마카오 프로모션이에요. SP가 되시면 돼요. 1,000만을 빨리 하시면 돼. 400, 300, 200, 100을 이걸 빨리 지금이 몇 월 달이냐면 2월 달이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7개월 안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마카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핀 세트 사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여행지가 어디예요? 푸꾸옥이에요. 여행지가 벌써 떴어요. 1년 전에 벌써 일정이 나오거든요. 일정이 11월 달에 가네요. 내년에 우리 그룹은 이것도 8차수에 따라서 가고요. 아메이가 되느냐고요? 아메이 8차 한 차수 가는데 한 1,000명씩 가요. 이게 가족 동반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요. 한 차수 가는데 1,000명씩 가요. 900명에서 1,000명 사이거든요. 한 차수 가는데. 그러면 뭐예요? 8차수까지 가면 아메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주위에만 없는 거지 전국적으로요. 이게 이 비즈니스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파운더스 카운슬은 이제 65주년으로 어딜 가냐면 뉴 파운더스 에메랄드서부터 어딜 가냐면 지중해 크루즈로 가요. 이건 벌써 내년에 2024년도에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3년 만에 갔던 여행이에요. 크로아티아에서 저기 발칸반도 있는 쪽에 갔거든요. 아드리아에. 이게 이제 이 앞에 바다가요, 파도가 안 쳐요. 장판 바다라 그러더라고. 장판 고요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이 여기 와서 여름 휴가를 한 달씩 두 달씩 하고 간대요. 배를 띄워놓고. 저희 스폰서님하고 다이아몬드 여행을 여기 갔다 왔고요. 저도 3년 만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우리나라 왜 초가을 날씨인데 여기 저희 스폰서님이고 여기 두 부부십니다. 저희 신랑은요, 여행 에이비어예요. 여행 가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번에 같은 호주. 이게 뭐냐면 이게 비행기 아닌데 다이아몬드들은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요. 침대 칸이에요, 침대 칸. 제가 아팠잖아요. 호주는 비행기 위에서 한 11시간 떠 있거든요. 계속 자고 갔어요. 먹는 거 오면 깨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엔드 사장님은 라면도 끓여달라 해서 라면도 먹고, 뭐 끓여달라는 끓여줘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서비스가 다 하니까. 와인 달라면 와인 주고요. 뭐 술도 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거기 요번에 호주 가서 여기는 어디냐면 포도밭을 갔어요. 포도밭을 갔어. 너무 큰 거예요, 포도밭이. 그래가지고 이제 걷는 데일까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디가 그러는 거야.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앞에까지 갖다 놓은데 차로.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근데
가서 오크통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음도 했어요. 그래서 그 올해 그 해에 담근 포도주를 갖다가 다이아몬드들한테 다 시음을 시켰어요. 저는 받아서 저희 앤드 사장님 당연히 좋죠. 그래서 어 여기도 호주도요. 지금 겨울에 가면 거기는 여름이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호주가. 그리고 인건비가요. 1시간당 25,000원, 2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못 쓰더라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주인들을 캡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데도 엄청 복잡한데도 알바생을 뭐 몇 명 안 써요. 워낙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음. 그래서 여기 요번에 호주 갔다 온 데고요. 저희 이제 제가 이렇게 앉으면 저희 신랑은 이렇게 거꾸로 앉아요. 그렇게 앉혀놔요. 이건 대한항공 크레스고요. 아시아나항공 타고 가신 분들도 있고 비즈니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눠서 태웠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언태트형이라 제가 이제 환갑이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 원래는 북유럽 쪽으로 한 달을 가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전국 일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잘 찍는 우리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뭐였냐면 그분하고 나하고 딱 맞는 게 뭐냐면 일단 먹는 게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돼. 그 엄마하고 나하고는 너무 좋았어요. 그 엄마하고 둘이 이 언택트 여행이라 해서 그 엄마가 글은 썼어요. 저는 이제 앞에 시작하는 말만 제가 쓰고 사진도 그 엄마가 다 직접 워낙 그 신문 기자로 오래 있던 분 엄마라서 사진도 워낙 기술도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경비는 근데 누가 됐냐? 내가 다 됐어요.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1,000만 원을 쓰려고 내가 1,000만 원을 묶어놔 현찰로 찾아가지고 갔다니까. 현찰 1,000만 원을 그날 1일날 찾아가지고요. 10월 1일날 돈을 1,000만 원을 찾아서 10월 4일서부터 내가 말일까지 1,000만 원을 가서 쓰고 오리라. 이러고 출발을 한 거예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호캉스를 했어요. 싼 데 가서 자지 말자 그랬어요. 그 엄마 보고. 무조건 제가 이제 벤츠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벤츠차를 끌고 그 엄마하고 7번 국도를 타고서는 쭉 저기 동해안으로 내려가서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여기가 이제 동해안에 가다가 미술관에 들려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60평생에 딱 하나 책을 남겼어요. 뭐 이거는 제가 돈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책값까지 딱 합해서 1,000만 원 썼어요. 이 책값이 거의 한 600만 원 나왔어요. 여행 경비는 한 450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책 내는 값이 한 650, 그 200부밖에 안 했는데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갔고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러면 돈만 있어요. 돈만 있는 사람 뭐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또 많은 사람은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죠? 근데 또 뭐예요? 친구가 많은 사람도 보면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해보니까 이 속에서 친구도 만나고요. 시간은 당연히 다이아몬드 정도까지만 되면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딱 이틀 사업해요. 이틀. 일주일에 딱 이틀 사업해요. 제가 화요일 날 여기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요. 목요일 날은 오후에 하루만 나옵니다. 요즘에. 주말이면 웬만하면 저는 이제 집에서 지금 현재 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프고 났더니 건강이 최고래요. 제 병간을 딱 일주일을 해줬거든요. 기독병원에서 일주일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어, 인생 뭐 없더라고요. 나도 아파 보니까 인생 뭐 없는데 내가 병실에서 들러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지금 나와 있는 파트너도 적어도 다이아몬드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분들을 정말 온리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노후가 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즈니스는 사람을 만들어 가고요. 사람을 정말 가치 있게 보는 눈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22년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왔을 때 내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얘기했을 때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왜? 돈이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저는 스폰서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22년 전에 나한테도 감사하지만 저희 스폰서님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나마 사업 설명을 해 줬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파트너들한테, 새로 생긴 소비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내가 22년 전에 알아들은 것처럼 누군가는 내 얘기를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제가 요번에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2월 달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2월 달 회계연도가 아직 끝나려면 8월 까지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도전 한번, SP 목표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1,000만을 해 봐야지 내가 그다음이 보입니다.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그랬거든요. SP를 해 봐야 GP가 보인다고. GP를 해 봐야 또 플래티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갔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누구보다 또 열정을 내주신 우리 김찬희 리더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새해네요. 이제 새해가 항상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9월도 새해, 1월도 새해, 2월도 새해. 그래서 정말 마지막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